시켜. 법대로 해. 이제 저희 이렇게 한번 녹화 오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네. 녹화하잖아요. 오늘은 타이틀이 다 엄청 세요. 이 지금 이것도 타이틀만 딱 보자면 네. 유부남과 불륜 저지른 예비 신부 점점점 한 다음에 내 남편이 알면 어쩌죠? 네. 이게 사실 처음에 이게 너무 네. 오늘 너무 이런 주제가 맞나 하긴 했는데 생각해 보면 이거 되게 생활 밀접한 네. 주제고 맞죠?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 주제여서 맞아요. 한번 진짜 특집처럼 이렇게 쫙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보면은 서브 타이틀도 기가 막혀요. 결혼 후 예비 신랑이 상간녀 소송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상담을 했나봐요. 네. 참 모르겠는데 요거 어디 네. 그 라디오에 원래 사연 올라왔던 네. 이제 뭐 케이스라고 하는데 결혼을 예정 중이래요. 네. 그러니까 예비 신부죠. 근데 이 여자가 그 결혼한 남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자기 어떡하냐고 이렇게 사연을 보냈대요. 육체적으로 어떤 제보를 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A 씨라고 네. 할게요. 네, 이 A 씨가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네. 결혼 예정인 한 네. 남자 B 씨를 알게 되었다. 예. 이제 잘못된 만남인 걸 알았지만 예. 재미로 이제 연락하고 몇 번 만나고 뭐 좀 깊은 사이까지 이렇게 가게 됐나 봐요. 예. 그 이제 본인은 실수였고 뭐 반성도 한다 막 그랬는데 예, 해야죠, 반성. 그 와중에 이 상대 남자가 예정대로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결혼했으면 적어도 이 시점에선 그만 만났어야 됐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만났을 땐 어쨌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결혼 안 한 상태였으니까 또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이 남자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남자는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이 여자도 이 남자와의 만남을 그만해야죠. 그렇죠. 그때서라도. 예. 근데 이 남자가 결혼한 이후에도 여자랑 남자가 계속 A 씨, B 씨가 계속 만나고 결국은 이 B 씨 아내한테 들켜가지고 이 A 씨가 여자분이 네. 상간녀 소송을 당한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생각을 해보자면 세상에 참 능력자들도 많아요. 이런 거 보면 맞죠? 지금 서로 맞아요. 각자 두 명씩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명 만나기도 세상에, 어려운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일방이 결혼을 하게 되고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송을 당하게 된 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죠. 예. B 씨도 결혼을 했는데 예. A 씨도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되는 여자. 상황인 거예요. 예. 원래 자기 남자친구랑 원래 하겠죠. 만나던 사람. 예. 근데 예비 신랑은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상간녀 소송 당했는지, 아니, 뭐 그럼요. 자기랑 만나는 동안 딴 남자를 만났는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남자 결혼 후에까지 만나고 당연히 모를 텐데 예. 평생 몰랐으면 좋겠대요. 평생 몰랐으면 좋겠고 자기를 제일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라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는 건데 아이고 머리야. 이 상간자 소송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거 판결 나오면 네. 이 상대방 남자 그 아내분이 이거 판결문을 시댁에 보낼까봐 겁도 나고 요새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결혼식장에 그 네. 부인이 찾아와서 전 막 그런 영상 몇 폭로하고 번 봤어요. 이런 네.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된다. 이거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자기가 잘못해놓고 무슨 법적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법적으로 어떻게 이 법적으로 왜 자기가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내분이 그러니까요. 물어봐야지. 근데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두려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혹시 그쵸. 내 원래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혹시 깨지거나 그렇죠. 취소되거나 네. 뭐 이혼을 당하거나 이게 지금 불안한 내 거예요. 예식장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어떡하지? 이거를 우리 예비 시댁에 보내면 어떡하지? 그럴 때 내가 뭐 미리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혹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정말 뻔뻔합니다. 근데 이거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이분이 또 그렇게 또 알아보기는 많이 알아본 것 같아. 이 A 씨가 상간녀 자기가 어디 물어봤는데 상간녀 소송 협의할 때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네네. 이렇게
아니 물어본 그러니까 거죠. 아내가 이 원래 만나던 남자의 이제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이렇게 걸으면 아직 판결은 안 났잖아요. 났지만 그때 자기가 내가 그래 너 뭐 돈 주고 다 피해 보상할 건데 대신에 너는 어디 가서 내가 그랬다는 거 말하지 말아줘. 예, 근데 이거를 단서를 달고 싶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간자 소송이 판결을 받으면 네. 뭐 1,500 요 사이예요. 네. 보통의 경우에 이 정도인데 합의를 많이 해요. 판결을 받으면 내가 간통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기재가 돼요. 그렇죠. 증거가 남는 거잖아요. 근데 합의를 하면 이 합의금에 대한 원인이 기재가 안 돼요. 합의를 하면 보통 조정조서라는 게 꾸려지는데 이 조정에서는 합의금 뭐 이런 것만 적혀 있지 이 합의금을 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판결보다는 당연히 몇 배 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를 들어 판결이 1,000만 원 정도 나온다면 합의는 3,000만 원 이상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상간자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 판결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데 네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발설 금지 조항 쓰자 혹은 비밀 유지 조항 쓰자 이거 거의 쓰거든요. 사실 상간자 소송에서 합의할 때는 거의 써요. 예, 거의 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정 조서에는 기재가 돼 있지 않고 뭐 증거도 남지 않고 이러니까 이 상간자 소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돈 상관없이 네가 무조건 판결 받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그렇죠. 증거 남겨놓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이 발설 금지 조항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보통 쓰면은 뭐 내가 이거 만약에 발설할 경우에는 이 합의금의 뭐 2배 되는 금액을 뭐 물겠다 뭐 이런 내용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 합의잖아요. 그렇죠. 판결이 아니고 합의니까 서로 이제 이 내용을 조정을 하는 거죠. 조정을 하는 건데 솔직히 막말로 그 합의문을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너무 분하고 내가 그래 이거 위약금 물어주더라도 너 망신 줘야겠다. 뭐 이러시면은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그 합의할 때 마음은 돈보다 자기의 어떤 명예나 혹은 내 가정이 깨질까봐 이런 거가 두려워서 더 큰 액수를 주고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거는 받아들여야죠. 뭐. 그럼요. 그거 자기가 평생 지고 갈 건데.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이렇게 무서워서 자기가 나쁜 짓 해놓고 불륜 저질러 놓고 그게 내 삶에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더 큰 돈을 주고라도 말해주신 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합의를 하는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여자가 막 뻔뻔하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 죄송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너한테 이렇게 마음에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 제발 합의 좀 부탁한다. 이렇게 굽신굽신 거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그거를 이제 듣는 피해자인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은 화는 나지만 또 어찌됐든 간에 뭐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런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또 상대방이 이렇게 또 그렇게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이제 최대한 어떻게 금전적으로라도 너 피해를 좀 보상을 해줄 테니 이렇게 좀 좋게 갑시다 하면 또 써줄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들으시는 구독자님들은 뭐 돈 때문에 그거 해주고 써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합의를 해도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 케이스만 봐도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지금 이 여자 때문에 내 가정은 파탄이 났는데 이 여자는 지금 뭐 자기를 가장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랑 결혼을 한대. 합의했지만 화나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런 말은 없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냥 나 그래 내가 그 돈 몇 배 물어주고 나도 네 가정 파탄 낼래. 그럴 수 있죠.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간혹 이제 뭐 상간자 소송 진행하시거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분해서 복수하고 싶다. 좀 골탕 먹이고 싶다. 법적인 처벌 말고 스스로 벌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안 되죠, 변호사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안 되죠. 안 되는데 명예훼손 모욕죄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성립될 가능성 크고 근데 이 벌금이 100만 원 내외다. 그리고 고소를 당하시면 경찰서 가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받고 하시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다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까지 가면은 결국 뭐 벌금 100만 원 내 전가 없으시면 그 정도인데 그거 불사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 본인한테 굉장히 결국은 있어요. 더 힘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네.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모욕죄가 뭐예요? 아닌 경우. 어떤 경우예요? 명예훼손이란 모욕죄는 그 공연성의 요건이 공공연히? 있어요. 예,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얘기해도 이 사람이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소지를 가진,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부녀회장한테 얘기를 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한테 얘기를 했다. 네. 이런 거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내 상대방의 배우자 네. 한테는 얘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이 배우자는 본인한테도 상처가 된 일이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네. 일이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제3자한테 발설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난 결혼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부인 혹은 내 남편이 바람핀 이제 그 상대방이 와가지고 너 몰랐지? 쟤네 둘이 지금 저렇게 한대 이렇게 하면은 이 들은 사람이 와, 제 배우자가 어디 가서 이렇게 바람을 폈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 경우는 모욕죄, 명예훼손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외에 어떤 거를 자력으로 뭔가를 하시려면 좀 이런 감수하실 마음 준비가 좀 돼야 된다. 고소인의 입장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그 요새 수사관분들 그 다 친절하시고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고소인에겐 좀 더 친절하세요, 보통. 근데도 그 경찰서에서 내가 뭐 했다는 그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또 얼마나 길어질지 맞아요. 저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할지 미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시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피고소인의 입장이 돼서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 불려 다니시고 하시는 게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사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배우자가 잘못을 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럼 사실은 이제 소송으로 그걸 다퉈야 되는데 네가 잘못한 거 다 알고 하는데 내가 이 소송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협의 이혼하고 빨리빨리 정리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 지난한 소송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고 힘드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죠. 아, 진짜 자우지가 이거에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날벼락처럼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돼. 물론 모든 범죄 사건이 다 그렇지만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 말씀을 좀 알려드리자면 좋겠다 싶은 게 본인이 이제 예비 신랑이 이걸 알았을 때 나중에 이게 이혼 사유가 되거나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봐 걱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이랑 혼인 취소랑 혼인 무효가 뭐가 다른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혼이에요. 혼인 관계 지속 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게 더 이상은 혼인 관계가 지속하기 어려운 걸 이혼이라고 하죠. 부부 관계가 이제 파탄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거고 혼인 취소나 무효 같은 경우는 이 결혼 당시부터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경우예요. 이건 되게 엄격하게 법적으로 예외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하자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취소, 무효로 나눠지거든요. 취소 혹은 무효. 그러니까 결혼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면 취소, 그리고 정말 중대하면 무효 이렇게 되는데 보통 취소 사유로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중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법률상 결혼을 한다거나. 그 우리나라 되나요? 원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대요. 그 전쟁 나고 막 생사로 확인할 수 없는 요런 그런 배경에서 좀 많이 생겼고, 그리고 혼인 가능 연령이 우리는 만 18세잖아요. 이 혼인 가능 연령을 착오해서 혼인을 한 경우 요런 경우 이제
혼인 취소 사유의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무효 사유라고 하면은 나랑 이 사람이 혼인이 된지도 몰랐는데 이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런 뚝딱뚝딱 경우도 있을 해서 수 있어요. 혼인 신고를 해서 혹은 뭐 내가 본인이 직접 가야 되지만 이게 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같이 가서 뭐 어려운 경우긴 하지만 가령 그런 경우라든지, 혹은 알고 봤더니 내 배우자가 8촌 이내 혈족이다. 뭐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무효 사유가 되죠. 이제 취소 사유 같은 경우는 그 혼인관계 증명서 떼면은 혼인 취소가 남아요. 떠요. 남는데 혼인 무효는 아예 기재가 안 떠요. 애초에 없었던 일처럼. 애초에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근데 혼인 취소도 사실 거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되게 어려워요. 혼인 취소 사유를 보면은 뭐 정말 중대한 신뢰관계 파탄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인정되기가 조금 어렵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혼인 취소까지 인정이 될 만큼 중대한 사례라고는 판단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혼의 문제일 수 있어요.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는 법으로 딱 인정이 한번 됐던 거를 번복, 어찌 보면 다 법적으로 딱 인정을 됐던 걸 번복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게 법률이 번복이 된다, 법률에서 이렇다라고 했던 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취소나 무효는 그걸 엄격하게 안 했을 때 그 부작용도 굉장히 클 수밖에 크니까요. 없기 때문에 가족 이렇게 뭐 체계가 다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운 나쁘게 나쁜 사람을 만나서 기록에 남게 되는 거죠. 그쵸. 이 너무 황당한 이 사연을 보냈던 이 여성이 어디 라디오에서 사연 보냈잖아요. 그 상담하려고 사연 보낸 건데, 그 라디오에서 상담해 주신 이제 변호사님도 송 변호사님처럼 그런 약간 의견이 비슷해요. 이 예비 신랑이죠. 그러니까 예비 신랑한테 그런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 영영 숨기기는 좀 어렵고 숨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숨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신랑한테 이렇게 상대방한테 최소한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가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를 주는 게, 그게 정말 사랑한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꼭 남편한테 혹은 뭐 연인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내 전 연인과의 둘 사이의 일이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롯이 개인의 이거는 이미 제3자가 개입이 됐고 지금 법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신랑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려 없는 행동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알게 되면 그때 가서 그 배신감, 그 황당함, 막 그 어떤 진짜 내가 이 사랑의 마음을 줘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한 이 여자가 알고 보니 뒤에서 이랬네. 뭐 이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 충격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면, 본인이 어찌됐든 간에 이 여성이 어떤 행동을 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결국 알게 되면 본인을 만나면서 이 여성분이 딴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사실 뭐 이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것 같아요. 결혼까지 하고 나서 이혼까지 하는 결과가 되느냐,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좀 덜 미안한 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나마 덜 미안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방법이 배려나 이혼인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얘기해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보이고요. 아니, 세상에 이제 별별 사건들이 정말 다 있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건들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거 우리 어떻게 보면 뒷방판 사랑과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사건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송 변호사님 계시니까 여러분들 뭐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다 뭐 필요한 법률 조언들 해주실 거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잖아요. 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게 뭐 꼭 제가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뭐 이런 차원도 있지만, 이 부부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참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얘기하기 힘들어서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서 속 끓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변호사님 저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라도 하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뭐 실질적으로 뭐 이혼을 한다 안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편하게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도움이 좀, 될 수 네. 있으니까 편하게 사연 많이 보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한테 나도 이렇게 진짜 좀 답답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이렇게 좀 사연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뭐 혹시 필요한 부분,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 또 조언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이야기해보면서 답답한 부분 이런 거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시면 저희 뒷방에다가 좀 남겨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뭐 좀 공개돼서 좀 그렇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저희 112 케이스 골뱅이 네이버.com 다 아시죠? 이 메일 주소 아마 링크를 올려주실 것 같은데 이거 여기다 보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